안녕하십니까. 한 달에 한 번 국가보훈처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입니다. 놓쳐서는 안 될 다양한 정책과 소식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4월 28일 전쟁기념관에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목적지 이동과 장애물 앞 정지, 능동주행 등이 가능한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 시연과 함께 이를 경험한 국가유공자의 의견과 소감을 듣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선보인 자율주행 스마트 휠체어는 연말까지 사용성 평가와 안정성 검증 등을 거친 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시범 공급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내 연구기관이 보유한 최첨단 원천 기술을 활용해 상위 국가유공자를 위한 첨단 보철구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주거 개선과 생활비 지원 등을 펼쳐온 가수 션과 유한재단에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가수 션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을 맞아 비대면으로 진행된 마라톤을 완주하고 모금된 후원금 전액을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또 유한재단은 지난 2014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나눔문화 사업을 추진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받는 보훈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갈 계획입니다. 한국 광복군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민영주 애국지사가 지난 4월 30일 작고했습니다. 민영주 지사는 1940년 광복군에 입대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부 부원과 중국 총칭방송국을 통한 심리작전 요원으로 활동했으며 이후 임시정부 주석 판공실과 광복군 제2지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정부는 지사의 공훈을 기려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으며 발인 후에는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6묘역에 안장됐습니다. 지난 5월 4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충원당 개관식이 열렸습니다. 올해 1월에 완공된 충원당은 지하 1층, 지상 3층에 연면적 9,647제곱미터 규모로 49,000기 규모의 봉안동과 40개의 재래실이 있는 재래동, 그리고 안장식장과 휴게 공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위패봉안 국가유공자의 경우 그동안 배우자가 사망하면 위패로 합장했지만 이번 충원당 개관으로 위패봉안 국가유공자와 유골 배우자가 충원당에 합장될 수 있게 해 유족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안장 수요에 맞춰 연차별로 안장시설을 확충해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5월 1일 별세한 호세 비아레알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 회장 유족에게 조화와 조전을 보내고 애도를 전했습니다. 1950년 9월부터 52년 2월까지 미군 소속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호세 비아레알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받았으며 올해 4월 처음 출범한 멕시코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참전용사회 출범을 계기로 멕시코 참전용사와 유족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재방한 행사 등 국제보훈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5월 7일 제4회 선양활동 우수보훈단체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우수보훈단체는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등 4개 단체로 지난 한 해 동안 모범적으로 활동한 24건의 사례 중에서 외부 심사위원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들 보훈단체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보훈병원 입원 환자 위문과 지역사회 농촌봉사, 방역마스크 지원과 수해 피해자 위문 등의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리스타트 챌린지 수기를 공모합니다. 수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가족, 제대군인을 채용한 기업 관계자나 단기 복무자 중 보훈처에서 지원을 받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며 취업과 창업을 통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했던 이야기를 작성해 보내면 됩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3명에게는 총 1,000만 원 규모의 시상금이 지급되며 오는 10월 제대군인 주간에 시상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수기 공모를 통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지난 5월 6일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영영웅 고 조우련 선수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조우련 선수는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으로서 훈장을 받은 경우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사회 공헌자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겁니다. 조우련 선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대한해협 횡단 등 수영을 통해 국위 선양에 기여한 공로로 1980년 체육훈장 1등급인 청룡장을 받았으며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는 6번째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 제25회 보훈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영상과 디자인, 문예 등 총 3가지 부문에 대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 누리집에 참가 신청서와 작품을 제출하거나 공모전 운영사무국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출품 작품에 대해서는 3차례에 걸쳐 전문가와 누리꾼 심사를 진행하며 총 83점을 선정해 오는 11월 시상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마련한 가운데 참석 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기념식은 우리들의 5월이라는 주제로 41년 전 광주의 5월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5월임을 알리고 5.18 정신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통한 국민 통합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 동안 미국을 방문해 국제보훈 외교를 펼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목요일에는 미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해 학교장과 환담을 진행하고 교수와 생도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현지 시간 21일 금요일에는 미국 참전용사 샘 필더에게 리멤버 유 명패를 수여했습니다. 리멤버 유 명패는 유엔 참전용사에게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제작한 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는 국제보훈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가유공자를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중순 이남우 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보훈처는 기존 보훈제도에 포함되지 못한 대상자들을 발굴해 특별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심의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활동 지원이 필요한 천안함 참전장병 본인으로 그동안 연령 등으로 인해 보훈제가 복지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일반 복지 신청에도 한계가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특별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장병을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의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으며 긴급하고 기묘한 지원이 필요한 유공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는 등 보훈가족을 위한 든든한 복지를 지속적으로 실현해갈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워싱턴 DC에서는 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추모의 벽 건립은 국가보훈처의 유엔 참전기념시설 지원의 일환으로 6.25 전쟁에서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미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다 산허한 영웅들에게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으며 추모의 벽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우호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가보훈처의 다양한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월간 국가보훈처. 지금까지 2021년 6월 호 함께 하셨는데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편리하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훈가족 여러분 고맙습니다.